멀리서 보면 한 사람인 듯 했지만 몇 발자국 가까이 다가가니 하나의 화살에 두 사람이 매달려 있었다. 두 팔은 춤추듯 벌려야 하지만 몸은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야 해. 활을 쏠 때는 손끝이 아니라 내부에서 나오는 힘으로 쏴야 하거든. 오랜만에 활을 잡아 어색할 만도 한데 위량은 곧잘 날렸다. 실력이 많이 늘었구나. 활이 좋아서 그래. 이것은 형이 만들어준 거지? 부드럽고 붉은 깃털이 달린 적화살, 3000번 이상 손이 갈 정도로 까다롭게 만든 활과 화살을 형이 무명에게 주던 그날을 기억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활과 화살만 챙겨 들고 악귀를 잡고자 길을 나선 그날도 기억한다. 오늘 밤 다시 그것들을 불러내어 단판을 지을 것이다. 무명은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생각났다. 지금 말하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이야기를 털어놓을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러니까 어둠 속의 여인이 상사병으로 죽자 그녀의 딸이 복수를 위해서 형과 결혼을 했다는 말이야? 위량은 스스로 알고 싶지 않았던 사실을 무명을 통해 모두 듣고 나니 그저 터무니가 없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사람마다 다르게 뭐가 있을까 싶었는데 좋아한다는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었다. 그것도 한 가문과 마을을 무너뜨릴 정도로 이렇게 가혹하게나 말이다. 혹시 말이야, 우리가 모르는 다른 것이 더 있지 않았을까? 마음이라는 건 서로 어긋날 수도 있는 건데 도대체 얼마나 마음이 깊었길래 죽을 정도가 되는 걸까? 옆에서 지켜본 딸은 또 어떤 마음이었길래 자신의 인생을 내던진 거고. 역시나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건 어려워. 위량은 혼잣말로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무명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했다. 듣고 있자니 무명은 갑자기 억울해졌다. 좋아한다는 마음 때문에 형은 죽었고 집안은 멸문했다. 이렇게 넓은 집에 돌아왔지만 머무를 공간 하나 찾지 못했으니 그럴만도 했다. 위량은 상심해하는 무명을 바라보니 갑자기 미안해졌다. 자신이 멋대로 짓거린 말이 아버지와 형에 대한 무명의 마음을 마구 휘저었음을 깨달았다. 미안해, 내가 너무 함부로 말했어. 미안한 마음에 어떤 표정으로 무명을 다시 봐야 할지 몰라서 위량은 고개를 푹 숙였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아 결국 참지 못하고 고개를 들어 힐끗 그를 쳐다보니 어느새 평상시의 평온함으로 자신에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괜찮아. 틀린 말도 아니야. 오늘 밤 그 답을 찾을 수도 있겠지. 그리고 말이야. 아무렇지 않게 또박또박 말을 이어가던 무명은 갑자기 할 말이 더 있는 듯 머뭇거렸다. 모른 척 넘어가려 했지만 참지 못하고 기어이 말을 꺼냈다. 위량, 현선영주에게 널 맡겨두고 나 혼자 떠났을 때 왜 순순히 내 말을 따라준 거야?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하고 그래. 생각지 못한 질문에 당황해서 얼굴이 붉어진 위량은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게 말이지. 나는 내가 가는 길에 발목이나 잡는 방해꾼이 될까봐 두려웠어. 그런데 생각해보니 애초에 넌 내 손에 잡힌 적이 없더라고. 그러니 놓아주고 말고 할 게 없었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주 간단해졌어. 그냥 내 옆에서 함께 싸우자. 이걸 깨닫고 한달음에 달려온 거고. 나 그래도 되지? 위량의 올곧은 마음을 전해 듣는 동안 무명은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위량이 단순한 바보라면 무명은 좀 더 복잡한 바보였다. 내 마음이나 그의 마음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지만 무명은 지켜주고 싶었기에 함께하는 것이 그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되었다. 그럼 어찌 내가 감히 널 거역하겠어? 단 한마디. 하지만 위량을 기쁘게 하기에는 충분한 말이었다.